모든 영혼이 거치게 되는 떠나온 삶에 대해 치유를 받는 과정으로서 영혼들은 모두 4개의 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삶의 서약서란 것을 작성한다. 소위 대잡이란 현상도 실은 탄생 이전에 미리 상영해 보았던 장면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후에 그대는 삶의 서약서 원본에서 뽑아낸 확인 조항들의 목록을 받을 것이다. 이 서약서는 그대가 방금 마친 생 속으로 환생하기 위해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 작성했던 것이다. 목록에는 그대가 삶 속에서 성취하기로 했던 것들, 배우기로 동의했던 교훈들, 그리고 그대가 돕기로 한 혹은 그대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적혀 있다. 또한 그대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기로 되어 있는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대가 실행하기로 되어 있던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그대가 겪게 될 건강상의 문제점들과 회복의 과정, 그대의 재정적인 성공과 실패, 또한 그대의 삶에 들어오거나 그대를 떠나갈 연인들 등등 그대가 성취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목록에 적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삶에 서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서 뽑아낸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목록에 적혀 있으며 그대는 치유 여정의 다음 단계인 삶을 되살피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과 대면해야 한다. 삶의 서약서에는 당신이 지상계에 있는 동안 깨우치기로 약정한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서약서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책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을 통해 사후에 겪게 될 4가지 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리사 윌리엄스 지음, 자야리라 번역, 정신세계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사후의 영혼은 기다림의 방, 통찰의 방, 치유의 방, 보호자의 방을 거치게 되는데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길어서 통찰의 방과 치유의 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벤과 아리엘 조시아는 저자의 인도령들입니다. 입문, 기다림의 방. 입문식의 시작. 지나온 삶을 환생전 서약서와 비교해 본다. 사후 세계에 도착한 영혼들의 경우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곧 그들의 치유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문식이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살아있는 동안 성취한 것들과 성취해내지 못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며 이 목록을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의 동의하에 작성했던 삶의 서약서와 비교해 본다. 당신의 치유 여정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기다림의 방에서이다. 당신은 이곳에서 차례가 되어 부름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면서 삶의 서약서 원본을 보게 된다. 이는 당신이 방금 마친 생을 시작하기 전에 영과 함께 동의하고 서약한 내용들이다. 여기서 당신은 수속 과정을 밟고 당신과 비슷한 다른 영혼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 다양한 치유 경로를 통해 치유의 방들로 가도록 배정받는다. 당신이 수속을 밟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사후 세계의 경험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인도령들이 그대를 데리고 가서 사후 세계의 치유 여정을 위한 수속을 밟게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상계의 시간 개념과 이곳의 시간 개념은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 시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영원하다. 답을 찾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평생에 걸쳐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열쇠이다. 명상 역시 삶을 여는 열쇠이다. 지금 여기를 살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늦추고 물질적인 것에 신경을 덜 뺏기면 당신은 성장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받아 하고자 한 일을 모두 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찰의 방. 지상계로 돌아가 모든 삶을 되살피며 에고가 마치 옷 벗듯이 벗겨진다. 사후세계에서 당신은 통찰의 방의 중심부인 극장구역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최근의 생애를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삶을 되살피는 일은
저 세상에서 거치게 되는 과정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당신은 방금 떠나온 삶 속에서 일으켜놓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을 직면해야만 하며 이 문제들이 야기한 아픔을 깊이 느끼고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행한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사후세계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도 에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더 진화된 영혼들은 자신의 모든 면모를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에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어떤 영혼들은 인도령들이 권하는 길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오래 지낸 후에도 강한 에고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령들이 권하는 치유의 길을 따르는 영혼들의 경우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에고가 마치 옷 벗듯이 벗겨진다. 어떤 영혼들은 통찰의 방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에고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지상계로 돌아가는 여행을 할 때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상계로 돌아가서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실패들을 목격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깨닫게 되는데 물론 이로 인해 에고가 오히려 더 커지는 반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많은 영혼들의 경우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랑을 수용하려면 에고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대가 끼친 모든 고통, 그대가 당했던 모든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배는 삶을 되살피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대는 좋고 나쁘고 추하고를 가리지 않고 자기 생애의 모든 면을 되살피게 된다. 그대가 했던 말들, 그대가 주었던 선물들, 그대가 받아들였던 사물과 사람들, 그리고 그대가 삶을 살았던 방식 등등 통찰의 방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끼친 모든 고통, 또한 그대가 당했던 모든 고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아픔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을 되살피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게 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대면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처리하지 못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고통과 아픔을 되느끼는 일일 것이다. 지상에서는 당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당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실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후세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관점에 서서 자신이 교훈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지상계에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을 사랑과 존경으로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삶을 목격하기. 통찰의 방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 개의 벽에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화면이 여러 개 있는 영화관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다. 이 방은 당신에게 최고로 강도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지구상의 그 어떤 영화관도 이것은 따라오지 못한다. 치유의 방. 이번 생에서 학대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통찰의 방을 나선 후 당신은 치유의 방으로 가서 치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이곳에서 당신은 인간 존재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모두 제거해줄
어떤 에너지에 휩싸인다. 그리고 막 삶을 되살핀 후인 만큼 당신은 이 방이 제공해주는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될 것이다. 치유의 방에서 대부분의 영혼들은 사후 세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극복하게 된다. 치유의 방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진동수가 너무나도 높고 에너지가 무척 강력하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메슥메슥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랑이 넘치는 에너지의 포옹 속에 들어가 안기고 나면 그대는 이 방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곳을 떠나기가 싫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삶 속에서 이로울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까지 따라와서 당신이 거치는 과정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번 생에서 학대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오히려 정면으로 그 고통을 마주하라. 사후세계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승과 저승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치유 여정 속에서 당신이 품는 생각과 감정들은 당신의 진화 과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마음속에 무겁게 쥐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저 세상에서 치유의 방에 도착하면 당신이 할 일은 통찰의 방에서와 같이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유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치유의 방에 머무는 동안 당신은 지상계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기 발견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치유의 방에 대해 말하면서 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채널링을 통해 전해주었다. 치유의 방은 청록색 빛으로 가득하다. 푸른 토파즈의 색깔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거기에 금속성 광채의 느낌을 살짝 더해보라. 이곳에서 그대가 경험하게 될 사랑은 엄청나며 이는 그대가 지구에서 경험한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랑의 경험은 그대가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치유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더욱 강렬해진다. 이곳에서 그대는 그대가 들여다봐야 할 삶의 모든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그대에게 큰 고통을 끼쳤던 경험들을 말이다. 이곳에서 그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무엇이든지 풀어낼 수 있다. 영계에서 앞으로 나아가 치유의 여정을 마치려면 먼저 마음속에 무겁게 쥐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치유의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모든 질병과 학대의 경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다. 스스로 자학하면서 만들어낸 상처의 흉터들을 치유해야 할 수도 있다. 치유의 방에서 모든 영혼은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말했듯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끼쳤던 상황들로부터 치유받는 시간을 살아있는 동안에 갖는 것이 좋다. 지상계에서 미리 감정적인 문제들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사후세계에서의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앞서도 말했듯이 사후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골마가고 있는 상처와 흉터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대면해야 한다. 그러니 그때 가서 대면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더 낫다. 고통을 끼치는 오래된 습관을 치유하지 않으면 환생할 때도 계속 작용하게 된다. 당신은 필요한 시간만큼 치유의 방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속세를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만큼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도 없다. 우리는 진실과 대면하기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후세계에서 우리는 삶을 되살펴보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삶을 되살피고 나면 매우 자유로운 느낌이 들며 깨달음을 통해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느낌도 든다. 치유의 방은 자기 발견과 자기 치유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사후세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혹은 지상계로 돌아가서
교훈들을 다시 깨우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사후 세계의 치유 여정에 대해 영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당신에게는 지상계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만약 당신이 저 세상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악과 고통을 끼치는 오래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환생했을 때도 반드시 계속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 사후 세계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당신의 영혼이 치유받아 강인해질 수 있도록 매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마침내 저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의 더 큰 힘, 보호자의 방, 환생할 준비를 하게 된다. 사후 세계의 치유 여정은 당신으로 하여금 만남의 방, 기다림의 방, 통찰의 방, 그리고 치유의 방을 거쳐오게 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방법은 당신을 인도령들과 다시 연결시켜주고 영혼으로서 계속 진화해가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보호자의 방에서 하는 일은 진로 상담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가늠하여 앞으로 할 일을 선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당신은 사후세계의 다양한 환경을 마음껏 탐사할 자유를 얻어 천상계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상승시켜줄 공부 과제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상에 환생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조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치유의 방을 지나서 나아가면 그대는 보호자의 방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그대와 그대의 주 인도령은 그대가 여태까지 이룬 성과들을 되살펴보고 그대에게 제공되었던 도움과 그대가 그 도움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대는 인도령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보호자의 방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자신의 존재 전체의 아카샤 기록을 보게 된다. 그대는 또 자신의 아카샤 기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기록은 사후 세계에서 보내게 될 시간과 지상계에서 그대가 살았던 모든 삶을 포함해서 그대의 존재 전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다. 이를 통해 그대는 삶의 많은 신비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접어들어서 영계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하게 된다. 통찰의 방과 치유의 방에서 겪는 과정들 속에서 거친 감정들을 경험했겠지만 이제 당신은 그 감정들을 불러일으킨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촉진해준 원인이 되는 상황들을 다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후 세계에서는 서로 꼬리를 물고 발전해가면서 늘 더 깊은 치유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보호자의 방에 다다르는 것은 일종의 졸업과 같아서 저 세상에서의 배움과 치유의 첫 단계를 마무리 짓는 일이다. 당신은 물론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고 계속 지혜를 얻고 성장해 가지만 보호자의 방에서 지내는 시간은 당신을 사후 세계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한 시민으로서 여정을 준비시켜 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